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상무부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 기업들을 수출 규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북한 유령 회사에 미국과 다른 국가의 기술을 판매한 중국 기업의 계열사 3곳도 포함되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무부가 국가안보 혹은 외교정책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해 최근 수출 규제 대상, 즉 블랙리스트에 추가한 해외 27개의 기업 명단이 26일 연방관보에 게시됐습니다. 대부분 중국과 파키스탄에 기반을 둔 업체들이며 러시아, 일본, 싱가포르에 소재한 기업도 일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지정된 수출 규제 대상에는 북한 유령 회사에 미국과 다른 국가의 기술을 판매한 중국 기업 코라드 테크놀로지의 계열사 3곳이 포함됐습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코라드 테크놀로지의 계열사 3곳은 이란의 군사 우주 프로그램과 북한의 유령 회사, 중국 정부의 방위산업 산하 기관들에 미국과 다른 서방 국가의 기술을 판매하는 데 관여한 이유로 수출 규제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코라드 테크놀로지는 일찌감치 지난 2019년 상무부 블랙리스트에 올랐는데 이번엔 그 계열사까지 추가된 겁니다. 이와 함께 중국에 기반을 둔 8개의 기술 회사는 미국의 신흥 기술이 대스텔스와 대잠수함 응용 프로그램 등과 같은 군사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중국의 양자 컴퓨팅 기술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수출 규제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상무부는 이들 기업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 현대화를 지원하거나 지원할 가능성이 있으며 군사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이 원산지인 물품을 획득하거나 획득을 시도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16개의 기관과 개인이 파키스탄의 핵활동 혹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활동에 관여한 이유로 규제 대상에 올랐습니다. 규제 대상에 오른 기업과 개인의 물품은 수출 관리 규정에 따라 상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곤 수출이나 재수출이 제한됩니다. 지나 레이문도 상무장관은 성명에서 국제무역과 상업은 국가 안보 위험이 아니라 평화와 번영, 고임금 일자리를 지원해야 한다며 상무부는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수출 통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이번 조치가 중국 기업의 이익을 심각하게 손상하고 국제 질서를 훼손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中方坚决反对美方上述举措，要求美方立即纠正错误，中方保留对美方采取必要反制措施的权利。 미국은 정부가 미국산 기술이나 장비 등의 수출을 금지하는 북한과 같은 나라에 해당 품목을 판매한 해외 기업에 대해 수출 규제나 거래 금지 조치를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간접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서울에서 열리는 제53차 미한 안보협의회의 참석을 위해 다음 달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스틴 국방장관이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남을 갖고 주한 미군 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오는 30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특히 방한기간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과 만나 한반도 안보와 연합 방위 능력 제고를 위한 제53차 미한 안보협의회의 SCM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양측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인 미한 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계속 강화, 발전시킬 것을 다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항목을 비롯해 7,700억엔, 미화로 68억 달러 규모의 추가 방위비를 포함한 추경 예산안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P통신 등은 26일 일본 정부가 보통 정기 예산에 편성하는 방위비를 올해 추경 예산안에 앞당겨 포함해 올렸고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추경안에 올려진 방위비에는 패트리엇 팩3 이동식 지대공 미사일 요격체 신형과 관련 장비, 순항 미사일을 위한 1,000억엔, 미화 8억 7천만 달러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올해 추경 예산안에 내년 3월까지 추가 지원될 방위비가 포함됨에 따라 일본의 올해 군사비 지출은 지난해 대비 15% 증가한 6조 1,000억엔,
미화로 532억 달러를 넘겨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이 뇌물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로 꼽혔습니다. 탈북민과 전문가들은 북한 정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가운데 일반 주민들에 대한 뇌물 강요가 북한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업 위험관리사인 트레이스 인터내셔널은 최근 뇌물 위험 매트릭스 평가를 발표하고 북한의 뇌물 부패 수준이 세계 최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국가의 공직자로부터 뇌물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이 단체의 지수에서 북한은 94점을 받아 194개국 중 194등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세계에서 뇌물 위험이 가장 낮은 나라로는 덴마크가 꼽혔고 한국은 21위, 미국은 23위에 올랐습니다. 중국은 135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뇌물 위험도는 정부와의 상호작용, 뇌물 억지 수단, 행정 절차와 공직의 투명성, 시민단체의 감시 정도를 평가해 점수를 내는 것으로 북한은 거의 전 분야에서 최악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북한에서 외화벌이 활동을 하다 탈북해 미국에 정착한 김마태 씨는 26일 VOA에 북한 당국자들이 공공연하게 뇌물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기관 기업체는 다 이 당위원회가 있는데 이 시당, 분당 조직부 같은 경우는 내놓고 얘기를 하면 내놓고 뇌물을 요구합니다. 당연하게. 쌀 한 톤 달라, 옥수수 2톤 달라 이렇게. 근데 조직부 같은 경우는 노골적으로 그것도 돈으로 만들어달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김마태 씨는 이때 가장 힘든 사람은 뇌물을 여러 곳에 줘야 하는 일반 주민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에서 탈북 인권 운동가로 활동하는 박지현 진검다리 대표는 북한은 온 가족이 각자의 위치에서 뇌물을 내야 하는 착취사회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들이 직접 국가에 바치는 자금들이 있다면 엄마들이 또 엄마들대로 이제 분여해서 바치는 자금이 또 있고요.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바치는 자금이 있으니까 결국 북한 정권이 가족으로 봤을 때 아버지 하나가 일을 한다지만은 아버지한테 들어가는 월급이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다 회수해 가는 거죠. 1푼도 저희는 쓰는 게 없고요. 한마디로 그냥 착취사회죠. 조나단 코라도 코리아 소사이어티 정책 담당 국장은 북한의 뇌물 문제는 정부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체계적인 통치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fundamentally, bribery in North Korea comes from the country's lack of sound, predictable, and inclusive economic institutions. So these are the rules of the road that make sure everyone plays fair. In this kind of environment, market traders are subjected to rent seeking from public officials. And these officials have the opportunity to demand bribes. 코라도 국장은 북한이 예측 가능하고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투자 환경을 만들기까지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라도 국장은 또 북한이 거창한 구조개혁에 나서지 않더라도 국제금융기구들에 참여해 국제규범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 근무하는 러시아 외교관들이 북한에서 대부분 철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26일 밝혔습니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 대변인은 이날 북한에 잔류한 러시아 외교관 수에 대한 외국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으며 다만 정확한 잔류 외교관 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는 25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 소속 직원 10여 명이 지난 24일 열차편을 통해 귀국길에 올랐으며 이로 인해 현재 평양 러시아 대사관에는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대사를 포함해 외교관 2명만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 이전에 약 100여 명의 외교관이 근무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한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조치 등으로 대사관 직원 수가 계속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전투 중 하나인 장진호 전투 영웅들을 기리는 제6회 장진호 전투 영웅 추모 행사가 26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황기철 보훈처장은 장진호 전투 당시 국군 화랑부대 소속으로 전투에 참가한 참전용사 유족들과
지난 9월 미국 하와이에서 송환된 68명의 국군 전사자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참전 용사들의 유족에게 감사패를 전수하고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렸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의 크리스토퍼 델코소 대사 대리도 이날 연설에서 영하 40도의 혹한에서 중공군의 포위에 맞서 한국 방어와 자유수호를 위해 싸운 미국 해병대원과 한국군의 영웅적인 전투가 오늘날 한국의 번영으로 이어졌다며 참전 용사들을 추모했습니다. 장진호 전투는 1950년 11월 미국 10군단 예하 제1해병사단과 한국군이 함경남도 개마고원의 장진호 북쪽으로 진출하던 중 12만 명에 달하는 중공군 7개 사단의 포위망을 뚫어 흥남철수작전의 성공을 이끈 한국전쟁 사상 가장 치열했던 전투로 기록됐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